지금 어쨌든 우주항공 분야가 또 뜨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론 예. 머스크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분야가 사실은 모든 과학의 집약체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과학 시대죠. 그렇죠. 우주 분야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리 김 선생님이 이제 이 과학적으로 생물도 기르고 아이들한테 정말 너무 좋은 추억들 많이 주셨네요. 초등과학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저술하신 책들도 되게 많으시고 심사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천체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초등교육을 넘어서서 그냥 일반 천체 분야에서도 이제 운석 분야에서 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사실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도 지구과학 중에서도 또 천체는 가장 멀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 도구도 너무 멀고 이런 초등학생들이 천체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사실 천문대 아니면 별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랬죠.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제가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한테 별 보기 전에는 천체 망원경도 비쌌고, 그 다음에 천문대 갈 때도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체험학습을 가기에 또 가서 흐려갖고 못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민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내가 별을 보여주면 어떨까. 우리가 보통 도시에서는 별을 못 본다고 잘 못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별이 잘 보이거든요. 물론 1등성이나 2등성 정도는 잘 보입니다. 그런 동기가 시작돼서 이제 또 과학중심학교하고 영재교육원을 또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들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우주적인 상상력과 경험을 주는 학문이잖아요. 천문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문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천문이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 우주를 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하니까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른 행성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구화학도 연결되고 그 외계 생명체는 있을까? 생명이랑도 연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보다 천문이 많이 대중화돼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천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 자료가 많고 이제 토크도 많은데 저는 그 전부터 이제 천문에 관심 있어갖고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천문으로 상상력을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우주항공 분야가 또 뜨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론 예. 머스크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분야가 사실은 모든 과학의 집약체죠. 그렇죠. 그 항공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벼운데 열과 압력을 또 견디는 그런 소재공학이 발달해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 마찰력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전자제어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 학문이라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또 미래에 또 아주 지향점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천체과학과 관련해서 또 책도 쓰셨어요. 운석의 신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운석의 신비 이름만으로는 그냥 신비로운 운석을 소개하는 건지 궁금한데 이 책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그 운석의 신비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써봤는데 이건 초등학생용입니다. 초등학생 영재교육원을 제가 옛날에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재 아이들한테 좀 더 쉽게 운석에 대해서 이 운석이 모여서 이제 소행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행성이 모여서 이 지구 같은 행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행성의 가장 작은 세포 단위가 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보는 우주로만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우주가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만질 수 있는 이 운석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전 세계 운석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원 아이들한테도 지금 운석을 가르치고 있고 다양하게 특강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소행성이나 운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다양한 운석 사진도 들어있고 했는데 이게 제가 집필한 과정이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래 공을 들이셨네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과천과학관에 가보면 사실 운석이 몇 종류 없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하야부사 2가 이제 소행성에 가서 채취를 해서 도착하고 이런 건데 사실 우리는 소행성이나 이런 운석 연구가 크게 활발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극지연구소에서 보관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질 수 있게 하고 보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는 거는 조금 어려운 그렇겠네요.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분야에서 아이들한테 전문가 접목해서 만질 수 있는 우주도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운석의 신비를 집필하게 됐습니다. 예. 만질 수 있는 우주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김한천 선생님은 특히 또 올해의 과학교사상 이거 아무한테 안 주잖아요.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또 겸손하신 분들이 늘 그런 얘기하죠. 과학교사상을 아무나 안 주는데 그 상을 받은 수상자가 운석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런 테마고 김한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영재교육원 친구들한테는 이 운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영재교육원을 못 가거나 아니면 연령이 안 돼서 가거나 뭐 안 가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제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통해서 구독 채널을 통해서 또 나중에 이런 영재교육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학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특히 뭐 학교반 김쌤 채널은 뭐 대외적으로 아주 교양 프로그램이고 또 학부모들도 점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부모님들 주로 과학 보시죠. 교육을 네.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나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품만 잘 팔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강의나 또 영상이나 좋은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일조한다면 또 학교 안을 넘어서서 교사다운 어떤 걸 더 기여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천체는 사실 뭐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에서 워낙 비싸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초등학생 수준에서도 천체를 관찰하는 어떤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예, 그 팁이라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요 주변에 요즘 천문과학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그게 천문과학관이 별로 안 생겼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천문과학관을 뭐 구청에서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천문과학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견학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꼭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를 꼭 한번 다 보고 계절별로. 예, 계절별로 보고 그 별자리 안에는 성운과 성단이 있습니다. 성운과 성단이 있으니까 별의 모임도 있고 아니면 가스나 먼지로 된 별의 구름도 있고 별이 생성되기 전에 어떤 덩어리 구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찰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 앱이 요즘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앱이 발달돼 어플. 있으니까 어플을 통해서 다양하게 천문 관련해서 별자리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행성이나 뭐 태양계 관련 어플도 많아요. 다운받아갖고 그걸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천문 체험학습 아까처럼 이렇게 주변에 천문 체험학습이 학교에서 있든 아니면 과학관에서 있든 어디서 있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천문에 흥미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주과학 시대죠. 그렇죠. 우주 분야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주라는 학문이 모든 거에 집약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천문이나 우주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좀 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좀 소명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속 대외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되게 애정이 크신 걸 제가 느끼거든요. 요 예. 이제 천문 교육과 특히 운석 교육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다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운석을 좀 가져오셨는데 네네. 한번 운석이 뭔지 저도 가까이서 본 적이 박물관 갔을 때 말고는 없는데 이게 그 지구에 있는 암석하고 네.
이제 지구 밖에 있는 암석인 거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예, 차이가 딱 있나요?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자, 게 여기 있을까요? 보면 자, 운석의 먼저 종류를 우리가 잠깐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도 우리가 뭐 저기 보통 이렇게 구별하면 이제 피부색으로 좀 우리 같은 아시아 인종도 아시아인. 있고 그다음에 유럽 인종도 있고 다양한 아프리카 인종도 네.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 운석도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철로 되는 거. 이게 철로 완전 구성되는 겁니다. 엄청 무거워요. 예, 예. 밀도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지구의 지각이죠. 지각 따지고 보면 요거는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으로 요 하나는 그 감남석이라는 돌하고 그다음에 철하고 요렇게 섞여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암석하고 철하고 섞여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하면 두 개가 섞인 게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거는 지구의 지각이랑 똑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얘는 멘틀. 얘는 핵.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운석을 연구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분해할 수는 없잖아요.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행성 생성 과정이나 행성의 생성 과정을 이 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펠로사이트라는 건데 이 운석 돌하고 철하고 섞인 운석을 자르면 자, 이런 단면이 나옵니다. 이런 단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 까만 입자는 이제 돌입니다. 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철 입자처럼 보이죠? 이건 철입니다. 철. 그래서 돌하고 철하고 섞여 있습니다. 요 단면을. 얘는 특이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얇게 슬라이스 했기 때문에 빛이 투과가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아, 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빛을 투과합니다. 이런 운석의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운석은 네. 그러니까 이런 암석이 예. 지구에도 멘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자르면 안 나와요? 이렇게? 아, 이렇게는 안 나오고 조금 아무래도 이제 멘틀이 좀 약간 둥둥 떠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약간 일정한 지각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소행성은 다르다. 조금 이렇게 지구의 멘틀하고 좀 다르게 이런 성분이 좀 섞여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암석들은 거의 다 소행성에서 온 예, 암석들인가요? 다 소행성에서 왔는 거죠. 우주에서 특히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서 수많은 소행성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오는데 보통의 지구의 행성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궤도가 일정합니다. 뭐 수성도 그렇고 궤도가 일정한데 얘들은 뭐 감자 모양입니다. 감자 모양이거나 아니면 작기 때문에 뭐 버스 크기도 있고 큰 베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하고 부산까지 거리 정도 어마어마하네요. 폭도 되지만 그 이상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중력이 아무래도 약하겠죠. 약하고 또 얘들은 더 중력이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궤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돌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타원형으로 돌기도 하고 얘보다 더 큰 행성에 딸려가기도 하고 소행성에 딸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우주를 떠돌다가 이제 지구의 궤도에 어느 정도 일치하다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갖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데 얘가 만약에 와서 대기권으로 오면 산소랑 만나잖아요. 그죠? 완전히 얘가 다 타서 없어지면 우리가 별똥별,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 별똥별이라는 뜻이 옛날에 조상님들이 별이 똥 누는 모습 같다 그래갖고 별똥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 별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별은 항성이고 그렇죠. 항성이니까 과학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론적으로 맞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얘가 이제 떨어져서 잔해가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럼 될것 아까 이제 일본 얘기하셨는데 네. 그 소행성에 아예 올라타가지고 네. 운석을 채취해서 그렇죠. 가져온 예, 그거하고 예. 이렇게 날라와서 지구에 떨어진 거하고 예. 어떻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분은 같습니다. 성분은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지구에서 열을 떨어져서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지구화됐다 그러나요?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풍화작용도 받고 이러니까 조금 운석의 본연의 모습을 약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운석이 떨어지면 사실 바로 만지는 게 아니고 사실 처음에는 방사능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접근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맨손으로 채취하면 안 되고 꼭 뭔가 도구가 있어야겠죠. 이건 다 방사능이지 이거는 안전한 좀 거죠? 지구화돼 갖고 다행입니다.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특징이 용융각이라고 해서 얇은 껍질막이 있어요. 고구마처럼 탔는 것처럼. 왜냐하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요 껍질이 탔습니다. 탔는데 얇아요. 그걸 보면 이제 얘가 운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 또 크기가 보통 크기보다 조금 더 크기가 똑같더라도 지구의 돌하고 사이즈가 똑같더라도 얘가 밀도가 높아요. 좀 더 무거워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석질 운석이라고 하는데 이 석질 운석 안에도 프레이크처럼 철 성분이 박혀 있습니다. 네. 지구의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철이니까 산소하고 철하고 이제 섞여 있으니까 이제 포항 제철소로 보내서 걔를 분리시키는 거죠. 철광석을. 분리시켜 갖고 철을 이용하는 거고, 얘는 애당초에 이제 우주 안에서 이제 철이 생성되는 게 산화가 되지, 공기가 없으니까 산화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박혀 있는 겁니다. 순수한 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돌이지만 이렇게 운석은 이렇게 자석에 붙습니다. 이렇게 자석에 붙습니다. 이렇게 자석에. 이 철운석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자석에 붙겠죠. 철운석도. 석철운석 이것도 이제 자석에 붙고, 요 펠러사이트 이 석철운석을 얇게 슬라이스한 게 바로 이제 펠러사이트인데 이렇게 자석에 다 붙습니다. 붙네요. 그만큼 철 성분이 암석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요건 뭔가요? 요거는 아연된 운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나이를 사실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구가 계속 풍화 작용도 하고 지각 운동도 해서 그 측정하기가 힘든데,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뭐 지구를 샘플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태양계가 생길 때 그 지구도 같이 생겼으니까 포행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생겼으니까 그 운석을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아연된 운석인데, 얘는 멕시코에서 떨어진 운석인데, 이 아연된 운석을 가지고 소행성의 나이,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석 중에서도 연대 측정이 가능한 암석이 따로 있다는 거죠. 다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리트머스 같은 그런 이제 운석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특정 부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행성이 생겼을 때랑 다 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좀 탄소질 운석이 갖고 요거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는, 측정이 훨씬 더 쉽다. 측정이 용이하다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아유, 신기하네요. 오늘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진짜 이런 거 한번 이게 무게를 들어봐야 알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 그렇죠. 달라요. 똑같이 보이지만 이게 엄청 무겁고 이거 이게 조금 덜 무겁고 이것도 무겁네. 그래서 모양과 크기 대비 예측을 뛰어넘게 좀 무겁거든요. 네, 그런 실제로 좀 아이들이 특징이 이거 있어요. 만져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운석을 혹시 사거나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갖고 싶어 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막 중국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좀 약간 가짜 운석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를 내가 사야겠다, 취득해야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좀 약간 내가 운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사고 싶은 마음이나 갖고 싶은 마음은 추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국제운석학회 회원으로 지금 가입이 돼 있어 갖고 우리 회원들끼리 서로 이제 그 운석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떨어진 운석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누가 좀 소유하고 싶은 사람 이메일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서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제 운석 학회도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 전체 관측 교육 연구회라고 선생님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탈북 어린이들한테도 봉사를 했었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한 적도 있고. 근데 각 학교에서 요청이 와요. 이렇게 전문 강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야간에 별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행성이나 운석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과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석 가격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싼 거는 싸고, 되게 궁금한데. 상당히 뭐 다양합니다. 이 가격들이. 네. 비싼 거는 가짜라서 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고, 진짜인데도 싸요? 예, 저렴한 거는 저렴하고 비싼 거는 비싸고, 요렇게
천차만별인데 특히 이제 우리 진주 운석 있잖아요. 진주 운석 같은 경우에는 모릅니다. 진주 뭔지 몰라요. 진주 운석이 떨어진 지가 한 뭐 2013년도인가 14년도 이제 떨어진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떨어졌는데 그거와 같이 사람들이 관측한 운석을 우리가 시원 운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아,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 관측한 그렇죠. 그거가 값어치가 있다. 더.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잘 때 떨어져 있었던 거는 좀 떨어지고. 그거보다는 좀 저렴하죠. 저렴한데 근데 일반 돌보다는 비싸겠죠, 당연히. 쉽게 그리고 얻을 수 없는 화성 거니까. 운석이나 달 운석 이런 것들은 좀 화성하고 달. 화성에서 온 운석하고 달 운석 이런 것들은 조금 가치가 있고 더 구하기도 높고? 힘들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오사카 엑스포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화성에서 화성 운석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뭐 7월 달인가 트럼프를 초청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엑스포나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우주 관련 뭐 운석이나 아니면 우주 관련 자료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어떤 뭐 행사의 목적이나 아니면 목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그렇죠. 끌고. 일본이 기초과학이 이제 튼튼한 이유가 또 그런 저변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네. 아까 또 김한 선생님 얘기한 것 같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운석도 접하고 우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상태에서 운석을 소유한 거하고 네. 그냥 운석이야 하고 받은 거하고는 아이에게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갖고 천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럴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우리 김한철 선생님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운석을 좀 심화로 한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네. 그때는 좀 우리 구독자님들께 운석 샘플이라도 네. 어떻게 좀 증정할 수 있도록 좀 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을 위해서 운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아, 이미 가져오셨습니까? 요 앞에 아, 좀 박사님 이거였구나. 네. 소개하면 이렇게 제가 운석의 신비 해서 이제 제 사인을 이렇게 해서 보증서 같은 거죠. 제 사인. 별거 아니지만 진짜다. 이건 진짜 운석이다. 진짜 가짜가 운석이다. 아니다. 해서 이렇게 북서아프리카에서 이제 떨어진 겁니다. 북서아프리카에 떨어진 건데 그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이 안에 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그렇네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다음에 박사님하고 운석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주면 자 요것도 박사님이 드린다고 하니까 다음 편에 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이게 우주의 기운이 있어서 뭐 이렇게 지니고 시험을 보면 뭐 시험 잘 본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그렇겠죠? 저부터도 이거 그 생각이 딱 나거든. 이거 제가 그래서 지니고 다니면 뭔가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올 것 같고. 시험 치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화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소지하고 그 응모를 해서 사실 뭐 1,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대신에 이거 줄 때 10%는 내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10%는 사실 한국 아동문학인 협회에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기부를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차관급 자리에 올라가는데 이거 조금 뭐 기운 좀 달라 그래갖고 제가 한 개를 선물해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 돼서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역할을 수행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운석을 드린 분들은 다 잘 됐다. 예, 다 잘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기운을 나눠주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식을 투자해서 잘 안 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사람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네. 은혜들을 안 갚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운석을 이 채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나눠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채널을 마지막으로. 네. 네. 다음 기회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김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특히 과학 중에서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또 대회에도 참여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안내를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학부모님들 또 좋아요, 또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참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김한천 선생님이 쓰신 책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운석의 신비도 있고 또 작가십니다. 동화 작가 또 시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쓰신 책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공유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모셔서 좀 심화편으로 더 다양한 운석들 저희가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구독자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밖 김샘 채널은 제가 봤을 때 그 학부모님들한테 교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인 지침을 주는 아주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출연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출연할 기회를 주셔갖고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출연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자료나 아니면 과학 자료를 제시해서 더 흥미를 가지고 이 채널을 계속 볼 수 있게끔 저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편에 제가 운석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